순환장애 세 번째 시간은 충혈과 우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의를 살펴보게 되면 충혈은 하이퍼레미아죠. 그래서 동맥이 능동적으로 확장해서 동맥의 혈류량이 증가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렬은 컨제스천이라고 하고, 지난 시간에 이제 부종을 이야기할 때 우렬이 많이 나왔죠. 그러므로 우렬은 순환장애에 의해서 정맥 혈관에 생긴 정맥혈이 증가한 상태를 우렬 컨제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우리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은 동맥 쪽과 정맥 쪽으로 함께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좀 전에 본 하이퍼레미아라고 하는 것은 동맥 쪽에 increase in flow예요. 그러니까 혈류량이 증가한 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대표적인 예로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혈액량이 많이 오게 됩니다. 또는 염증 반응에서도 우리가 염증 반응에 조직 손상이 돼서 염증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라고 그랬죠? 네, 세동맥이 수축하죠. 일시적으로. 그런 다음에 다시 확장하면서 혈관성 반응으로 진행된다고 했어요. 세동맥이 수축하면서 염증 부위에 충혈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운동과 염증이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컨제스천은 정맥의 우렬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무혈관 동맥 쪽으로 들어온 혈류량이 일정하지만 어딘가에 정맥 쪽에 폐색, 유출되는 곳에 폐색이 되어져 있다고 하면 수동적으로 이 뒷부분에 혈액이 정체가 되겠죠. 그런 상태를 컨제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정맥에 있는 혈액 내에는 산소는 적고 이산화탄소가 많죠. 그리고 통과를 하지 못해서 동맥으로부터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산소는 계속 사용하게 될 테죠.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조직은 저산소증이 빠지게 됩니다. 하이폭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증상적으로는 사이아노시스,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 소모에 의해서 저산소증이 빠지게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로컬 obstruction이니까 정맥의 부분적인 폐색이나 congestive heart failure, CHF에서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혈과 우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혈, 동맥계의 확장이라고 했고요. 국소적인 내장의 기관과 조직의 기능이 항진돼서 유발되는 그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맥 혈관이 능동적으로 확장이 돼서 혈류량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앞서 본 것처럼 운동 후 근육과 피부 혈관이 확장에 의해서 충혈 증상이 일어나죠. 운동하고 난 다음에 피부가 빵빵해진 걸 느낄 거예요. 이게 충혈에 의한 것이다. 이것은 혈류량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충혈 현상은 결막염이 있을 때 눈 흰자위에 충혈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거든요. 그게 하이퍼에미아 동맥계의 확장 현상에 의한 증상이다 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우렬은 컨제스천이죠. 원인은 뭐라고요? 순환장애예요. 그래서 정맥 혈관이 확장되고 정맥혈이 증가해서 정체된 상태를 이르는 것이 우렬 컨제스천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정맥벽에 염증이 있거나 혈전에 의해서 정맥의 혈관 내경이 좁아지고 또는 완전히 막히는 폐색이 일어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관에서 앞부분에 막혀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밀려 들어오는 혈액이 앞으로 진전하지 못하면서 뒤에 축적이 되겠죠. 정체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만성 수동성 우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만성적으로 혈액이 정체가 되고, 혈액이 정체가 된다는 것은 정수압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누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종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조직의 산소도 필요로 할 텐데, 이 우렬 부위의 적혈구 헤모글로빈 산소 함량은 계속 사용하게 되므로
계속 저하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그 주변에서는 결국에는 저사선증에 빠지게 되고 청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에 혈관, 혈액 정체로 인해서 정수압이 높아지고 여출 현상이 일어나서 국소 부위에 부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혈액 정체가 심해진다고 하면 혈관 내포 사포 사이, 질 사이의 간격도 늘어나서 적혈구 빠져나감으로써 출혈 증상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급성 우렬 장기의 증상은 장기 내 정맥 내에 우렬 증상이 있겠죠. 그리고 우렬에 의해서 부종이 일어나고 부종이 일어나면 장기가 커져요. 종대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 심한 경우에는 조직이나 장기 내 출혈 증상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렬 증상이 지속되게 되면 조직은 저산소증에 빠진다고 했죠. 그리고 영양분 공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조직 세포는 실제적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굶어 죽게 되겠죠. 실제 세포의 위축과 소실이 일어나게 되고요. 미세출혈과 적혈구가 파괴되면서 혈색소도 침착하게 되고, 혈색소는 갈색을 띠죠. 그래서 갈색 색소가 침착되고, 이 부분에도 조직이 괴사되면서 섬유화 과정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갈색 경화 상태가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렬은 이제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표적으로 폐우렬이 있죠. 심장에서 할 때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폐우렬을 일으키는 질환은 심근경색, 심근염, 류마티스, 심장질환, 요거는 나중에 판막질환을 일으켜요. 대표적으로 순목방막 협착증 같은 질환을 일으키거든요. 이런 질환에 의해서 자신부전이 생기게 되면 폐우렬이 일어난다고 우리가 앞서 기전에 의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 폐에 우렬이 되게 되면 폐 모세혈관 충혈이 되고, 이런 충혈을 통해서 모세혈관 내에 정수압이 증가가 되고 누출 현상이 일어나서 부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진행이 되면 투과성이 더 항진되고 적혈구가 누출이 돼서 출혈 현상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혈관 밖으로 나온 혈구는 파괴가 되고 헤모시데린이 분리돼서 이 헤모시데린을 폐포에 있는 대식세포가 탐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섬유세포에 의해서 섬유화가 일어나고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헤모시데린에 의한 갈색 경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폐 모세혈관의 경화 증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상황은 폐혈관 고혈압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 모세혈관 고혈압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에 폐에 혈액을 보내는 우심실의 압력도 증가가 되겠죠. 우심실의 압력이 증가가 되면 우심실로 혈액을 보내야 하는 우심방의 압력도 증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가 시간이 오래 계속된다 그러면 우심실 비대, 우심방 비대 계속 될 테고, 결국에는 심박출량이 감소하면서 우심부전 증상이 일어나서 전신우렬 증상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에 앞서도 얘기했지만 좌심부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폐우렬 증상이 나타나고요. 결국 이거는 우심방과 우심실에 일을 많이 하는 부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전신부종도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번 나왔으니까 이제 이 기전은 잘 기억하고 있겠죠. 다음은 간우렬입니다. 헤파틱 컨제스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간우렬은 우심부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심실 박출량이 감소하게 되면 우심실 내에 박출 후에 혈액량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심실 확장기압이 증가했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로 혈액을 보내야 하는 우심방의 압력이 증가를 하게 되고, 전신에서 우심방으로 돌아오는 혈액기한이, 정맥기한이죠. 정맥기한이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우심장으로 피를 들어올 때 간문맥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우측심장으로 이제 돌아올 텐데요. 이 간 내에 피가 많이 고여 있게 되죠. 정맥혈이 정체가 되고 우렬이 됩니다. 이래서 이때 이제는 간에서
정맥혈이 우려이 되고 부종이 일어나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섬유화가 일어나면서 딱딱해지면 이때 간 경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알기로는 간 경변은 알코올에 의해서 많이 일어나거나 탄수화물을 가다 섭취했을 때 지방이 간에 축적되어서 발생한다고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심장에 우측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간 경변이 이런 기전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시민성 간경변증이라고 하고요. 카디악 시로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성 간경변증은 간 우려이 지속이 되고, 그러면 우려 때문에 부종이 되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는 적혈근은 산소를 다 소진하게 되죠. 그래서 주변의 간세포는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고 위축이 돼서 괴사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유화되어서 간경화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비장, 스플린이죠. 비장에 우려이 있고요. 비장에 우려이 생기는 이유는 좀 전에 원인처럼 무심부전에 있어서 간에 우려이 있게 되면, 또는 간 경변증에 의해서 간에 있는 문맥압이 상승을 하게 되면 비장 내에도 문맥의 압력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비장에서 이곳으로 문맥으로 혈액을 보내서 심장으로 정맥기환을 해야 하는데 이게 잘 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비장 내에 수동적으로 정맥혈이 우려이 생기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려이 지속되게 되면 비장이 혈류가 정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장이 크기가 커지고 중량도 무거워지죠. 이것을 비장종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비장이 커지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비장이 있죠. 그리고 간 문맥을 통해서 피가 이쪽으로 가고 간정맥을 통해서 나와서 심장으로 혈액이 귀환을 하게 될 텐데, 문맥압이 높아지게 되면, 왜요? 간이 딱딱해지거나 이런 상태가 돼서 경화가 되게 되면 이곳을 지나가는데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기 간 문맥의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간 문맥의 압력이 높아지면 간 문맥으로 혈액을 보내는 소화기계나 비장 같은 곳에도 수동적으로 정맥이 우려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는 비장 기능이 항진이 되어서 하이퍼스플레니즘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비장은 보통 적혈구가 세포 자멸사를 하는 곳이거든요. 면역계의 하나죠. 그래서 비장 내에 저장되어져 있는 적혈구 파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적혈구는 파괴가 되면 헤모시데린 그리고 빌리루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적혈구 파괴에 의해서 용혈성 빈혈, 헤몰라이틱 아네미아를 초래하게 됩니다. 비장 기능 항진증의 세 가지 요소를 비장이 우선 커져야지 되겠죠. 그래서 비장이 커지게 되면 일을 많이 합니다. 비장 기능 항진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경우에 비장 내에 있던 적혈구 파괴가 증가가 되면서 빈혈 증상을 일으키게 되죠. 이 상태가 되면 빈혈이라고 하는 거는 순환 혈액 내에 적혈구가 부족한 거고,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게 되는데 조직의 저산소증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는 비장을 절제하는 스플레넥토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플레넥토미 비장 절제술을 하게 되면 면역에 관여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비장이 없는 경우 살아가는데 문제는 되지 않지만 면역에 좀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에 잘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의 우열에 의해서 축부순환로 우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부순환이라고 하는 건 collateral circulation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생기는 이유는 혈관이 좁아지는 협착이나 혈관이 완전히 폐색이 되어져 있을 때 그 혈관을 통해서 가야지 되는 혈액들이 다른 흐름을 따라서 우회에 와서 흐르게 되는 현상을 축부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도 한번 내왔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혈관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혈관이 3개가 있어요. 이 3개의 혈관 중에서 가장 많이 혈액이 흐르던 게 이게 가운데 혈관이었다고 본다고 하게 되면 이 가운데 혈관이 어딘가에 막힌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안 되죠. 그렇다 그러면 이 혈관보다 조금만 혈액이 또 지나가던 길이 양쪽에 혈관이 있었죠. 이 혈관으로 혈액량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막혔기 때문에 여기로 흘러야지 되는 혈액이 그 가외에 있는 옆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흐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축부순환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중간에 막혔던 혈관이 뚫리게 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지만 이 혈관이 뚫리지 않고 완전히 폐쇄돼서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결국 이 혈관은 막히고 주변에서 원래 평소에 통과시키는 혈액만보다 많은 혈액을 계속 보내야지 되는 상황이 되죠. 그러면 이 정맥에 우열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부종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 정맥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축부순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장점이라고 하면, 동맥혈이라고 하면, 동맥혈이 감소했다고 하면 축부순환로가 없으면 그 동맥이 막혔을 때 아래 조직은 허혈 상태가 되죠. 그리고 허혈은 저산소증이라고 했어요. 조직을. 저산소증은 조직을 괴사시키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축부순환이 있어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로 막힌 혈관으로 혈액이 못 가도 아래 조직에 혈액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허혈 증상이 감소되고 저산소증도 거의 일어나지 않게 돼서 질병이 발생되지 않게 했죠. 그런데 축부순환로의 단점이라고 하면 혈액 흐름이 바꾸게 되면 혈행 이상이 생길 수 있죠.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원래는 그냥 해서 100% 혈액이 여기를 통해서 간다고 할 때 가운데 혈관이 50을 하고 양쪽 혈관이 25%씩 혈류를 보냈다고 하면 가운데 50이 없어졌어요. 양쪽에 50씩 나눠 갖게 되죠. 25씩 더하게 되면 혈행 이상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원래 있었던 혈장량보다 혈장량이 많아진 거기 때문에 정수압이 높아지고 부종을 일으킬 수도 있죠. 장기에 우열이 계속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축부순환로 대표적인 질환을 일으키는 게 간경변이 있을 때 축부순환로가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간에서 보게 되면 간 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혈액이 돌아가기도 하고 간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지만 일부는 식도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혈액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간경변이 생기게 되면 간으로 들어가는 간 문맥이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간을 통해서 간정맥으로 가서 심장으로 혈액순환이 기한이 되어야지 되는데 이게 방해받게 됩니다. 이런 상태를 간 문맥 혈압이 증가했다고 보는데요. 이것을 문맥 고혈압, 포탈 하이퍼텐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렇게 문맥 고혈압이 있으면 식도 정맥으로 축부순환이 형성이 돼서 간으로 통과하지 못하는 혈액이 식도 정맥으로 많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식도 정맥은 늘어나고 식도 정맥총을 형성해서 우열이 되죠. 그리고 식도 정맥이 늘어나면서 그 식도 정막 표면으로 혈관이 두드러지게 보여지는데 이것을 식도 정맥류라고 합니다. 에소파지얼 바릭스라고 하고 간경변 환자에서 이 상태가 오래되고 문맥 고혈압이 오게 되면 대부분의 간경화증 환자는 식도 정맥류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축부순환로 우열의 대표적인 게 식도정맥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도 항문에 생기는 치핵이나 헤모로이드죠. 메두사의 머리, 카푼 메두사라고 하는 것이 생길 수 있는데요. 식도정맥류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간경화 환자에서는 이 식도정맥류가 터져서 하이포볼레믹 샥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도정맥류가 일어나는 이유는 간경변할 때 어떤 거요? 문맥압이 항진이 되어서 간을 통해서 간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정맥혈 기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남은 혈액이 식도정맥으로
축부순환을 하게 됨으로써 발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식도 정맥 혈류량이 평소 정상적인 때보다 증가를 하겠고요. 식도 정맥이 있는 정맥총이 확장이 되고, 그리고 이게 식도 정막 표면으로 솟아오르서 보이게 되는데, 류라고 하는 건 주머니처럼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보이게 되고요. 말기로 가고 작은 자극에도 이 식도 정맥류가 파열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도 정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 그래서 베릭스 블리딩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 출혈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응급 상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시경으로 보면 정상적인 식도는 이렇게 매끈하죠. 근데 간문맥 고혈압이 생겨서 간 경변증이 있을 때 문맥 고혈압이 생긴다고 했죠. 식도 정맥으로 축부순환이 계속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정맥 주머니처럼 정맥총이 식도에 툭툭 붉어져 나오게 되고, 작은 손상에도 이렇게 터져서 피가 이렇게 솟아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응급 상황이 된다. 자, 그리고 치액 헤모로이드는 직장이나 항문 주위에 정맥종 우열이 생기고 혈관이 확장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이 경우도 입원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메두사의 머리 같은 경우, 이 경우에도 복수가 굉장히 심해졌는데요. 경변이 있을 때 식도 정맥뿐만 아니라 재정맥으로 방사성으로 혈관이 확장돼서 이런 메두사의 머리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충혈과 우렬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충혈이라고 하는 것은 동맥이 능동적으로 확장해서 혈액을 많이 오도록 한 것이다. 운동을 하거나 염증일 때 발생을 하고, 우렬이라고 하는 것은 정맥 유출로 어딘가에 폐색이 돼서, 그러니까 정맥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혔을 때 수동적으로 막힌 부위 뒷부분에 혈액이 우렬되고 정체돼서 생기는 문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축부루가 얼마만큼 생기느냐에 따라서 증상은 심해질 수도 있고 좀 덜할 수도 있다 라는 것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